우리는 뿌리 활동을 고려해서 3월 1일을 기점으로 가뭄 조건에서는 관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오래된 가온의 경우에는 토양이 딱딱해지므로 뿌리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뿌리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약 60cm 정도 땅을 파고 땅 속에 집이나 퇴비를 투입해 줘야 합니다. 전정할 때 주지와 부주지의 끝을 잘 살리도록 경쟁지와 꽃눈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감나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나무는 오래될수록 수고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낮게 키우고 쉽게 재배하려고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끝눈의 가지가 세력이 좋게 자라는 것, 즉 정부우세성이 강한 것이 바로 감나무입니다. 아무런 전정 작업 없이도 곱게 자란 오래된 나무를 보면 이런 정부우세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목들의 공통점은 주지에서 가장 먼 끝부분에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하기도 힘들고 생산량도 적을 뿐 아니라 과실 품질도 낮고 그 다음에 해거리를 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 위에 있는 눈에서 새 가지가 제일 강하게 크면 그 아래 눈에 자란 새 가지는 세력이 떨어지고 작게 자라거나 아예 자라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정 작업입니다. 전정을 하면 좋은 가지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과 모지를 주지와 아주 가깝게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갑주백목, 대봉은 이런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대봉은 5주에 한 주 정도는 수분수로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분수도 전정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수꽃이 많고 꽃가루 양이 많아집니다. 꽃가루가 많아 수분이 잘 되면 종자가 잘 생겨서 과실도 더 크게 됩니다. 감나무는 숨은 눈에 발화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성 가지가 잘 나와주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주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기 쉽습니다. 감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없어서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찢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강하게 전정하면 가지가 계속 생장하기 쉬우므로 가지 비틀기, 즉 염지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약하게 전정하여 결식량이 너무 많게 된다 그러면 가시를 솎아주는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전정하게 되면 가지를 비틀고 약전정하게 되면 가시를 솎아줘서 꾸준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줘야 할 것들입니다. 6화에서는 감나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런 감나무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맛있는 과실을 생산하고 편하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크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우세성 원리를 보고서 정부우세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전정을 해줌으로써 결과모지를 주지에 가깝게 배치하고 강전정을 하게 되면 가지를 비틀어서 그리고 약전정하면 과실을 솎아서 나무의 세력을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정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원리 3가지 중에서 리콤의 법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리콤의 법칙은 새 가지의 각도가 꽃눈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45도 이상으로 가지가 서 있다면 가지가 도장성을 보이며 꽃눈 분화가 늦어져서 적은 과실 또는 가지로 자라기 쉽습니다. 45도씨 이하로 가지가 누워 있다면 가지 생장이 점차 감소하지만 꽃눈 형성이라든가 과실을 달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실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모지 길이가 60cm 이상이고 45도 이상이면 도장성 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르게 되지만 45도씨 이상의 각도일지라도 약 30cm 전후인 것은 구태여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가되면서 가지 각도가 기울어지고 자연히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7화에서는 전정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원리 3가지 중에서 리콤의 법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리콤의 법칙은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그 각도에 따라서 꽃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고 전정할 때
결과 모지의 길이가 60cm 이상이고 45도 이상이면 무조건 잘라야 되지만 45도 이상의 각도일지라도 약 30cm 전후인 결과 모지는 그대로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정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리 중에서 CN율과 TR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CN율은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입니다. 지상부 곧 입이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지상부가 잘 발달하면 광합성을 잘하고 탄수화물이 많아집니다. 지하부 즉 뿌리가 잘 발달하게 되면 양분 흡수 즉 질소 흡수가 많게 됩니다. 강전정이라는 것은 지상부가 너무 많이 있지 않도록 잎을 많이 없애버리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잎을 많이 없애버리면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강전정과 더불어서 질소 비료를 많이 주거나 조기에 낙엽을 할 경우에도 1번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1번의 상태는 꽃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결국 안정적인 과실 착과가 힘들게 됩니다. 1번 상태와 반대 사항은 바로 4번 상태입니다. 4번 상태는 지상부 활동이 지하부에 비해서 매우 왕성하게 됩니다. 강한 전정, 질소 비료를 적게 주기, 그리고 토양이 건조해서 양분 흡수가 안 되면 4번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나무는 강전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질소 시비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관수를 충분히 해주면 좋은 나무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바로 3번의 상태입니다. 즉 탄수화물이 질소에 비해서 약간 많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꽃눈과 열매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맘만 먹으면 열매를 잘 맺도록 가지를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지는 강전정을 해주거나 질소 시비량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좋은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TR율입니다. 즉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질소 시비량이 많을수록 토양 수분이 많을수록 그리고 햇빛을 많이 못 받을수록 석회가 많이 부족할수록 그리고 지상부보다 지하부 뿌리 자람이 나빠지게 됩니다. 전정의 경우 지나치게 지상부를 많이 자르면 지상부 눈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곧 도장성 가지가 많아서 꽃눈도 잘 안 오게 됩니다. 전정 수준을 강하게 할 것인지 약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지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전정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리, 리콤의 법칙, CN율, TR율이 있는데 8화에서는 CN율과 TR율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지를 많이 자르면 잎이 적어져서 CN율이 낮게 되며 안정적으로 꽃눈이 잘 안 만들어지고 강한 가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가지 비틀기를 해서 햇빛을 잘 받게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CN율이 높은 조건, 즉 가지를 많이 자르지 않아서 너무 지상부가 무성하고 과다하게 결실하게 되면 가지 자람이 약해져서 수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지 비틀기를 할 필요 없이 과실을 잘 솎아줘서 과다하게 과실이 달리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가지를 많이 자르면 지상부가 적어져서 TR율이 낮게 되고 이럴 경우 비료를 많이 줘서는 안 됩니다. 감나무의 결과 습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여름철 가지와 낙엽된 결과 모지의 모습 그리고 정상적인 결과 모지 전정 이후에 착과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과 모지가 있을 때 어느 부위를 자르면 좋을까요? 먼저 그림 1처럼 끊는 두 개를 자를 경우 결과지 각도가 퍼져서 정상적인 착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2번처럼 2번 이추에서 가지 중간을 강하게 자르게 되면 꽃눈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신초만 자라고 과실을 얻게
힘들게 됩니다. 그림 2번의 위치, 즉 가지의 중간을 자르려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편이 가시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결과모지 끊는 두 개를 자르지 않는다면 결과지의 자람 각도가 좁아서 가지 사이로 가실이 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맘때쯤 전정이 마무리된 상태라면 끊는 두 개를 잘라서 정상적인 착과를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대본감은 과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두 개를 잘라주는 것이 대단히 더 필요하게 됩니다.